속삭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누구도 보지 못했을 이미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원본 데이터 깊숙이 묻혀있던 이변이었죠. 처음에는 소수의 천문학자들만이 분광 데이터 속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규칙적이며 너무나도 인위적인 패턴이었죠. 그것은 우주 먼지 플레어도 아니었고 죽어가는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해성도 아니었죠.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소름 끼치는 무언가였죠. 문제의 물체는 바로 3I 아틀라스였습니다. 이미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알려진 성간 방문객이었죠. 그러나 제임스 웹의 기밀 관측 중에 포착된 이 새로운 유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심우주에서 온 또 다른 신비로운 여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진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전문학자들은 그것이 또 다른 성간 해성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umu아무아와 보로소프처럼 다른 항성계에서 온 이상한 물체들이 우리 태양을 지나 스쳐가고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곧바로 자신을 차별화했습니다. 단지 궤적이나 속도 때문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행동 방식 때문이었죠. 태양에 접근하면 수증기와 먼지의 가시적인 코마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해성들과는 달리 3I 아틀라스는 고집스럽게 그 시나리오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코마도 꼬리도 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방출했으며 다른 모든 분광 수치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나이스에는 스피어X 관측소에 탑재된 강력한 적외선 분광기를 그 물체에 조준하여 해성에서 거의 항상 발견되는 두 가지 기체인 물이나 일산화탄소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산화탄소뿐, 물도 일산화탄소도 없었습니다. 우주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화학적 프로파일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체가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방출할까요? 대답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 이상한 해성들조차 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성처럼 행동하지 않고 소행성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나이사는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 이미 더 강력한 망원경이 3I 아틀라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해상도와 분광 상세 정보로 알려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5년 8월 6일에 이 물체를 관측하는 비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미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 내부 분석가의 유출된 보고서가 웹이 포착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코마는 없지만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우주로 뻗어나가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이산화탄소 헤일로에 둘러싸인 물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구에선 신호가 햇빛 반사가 아닌 물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밝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3I 아틀라스는 인공적인 빛을 방출하고 있었을까요? 유출된 분광 분석에 따르면 그 방출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광자 시스템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통신이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빛 패턴을 의미합니다. 파장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이었으며 마치 우주적 모르스 부호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물체의 직경은 46km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알려진 다른 어떤 성간 물체보다 훨씬 크며 통계적으로 단순히 무작위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 크기의 바위가 성간 공간에서 우리 태양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 이해가 크게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 물체가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소름감 끼치는 사실은 물체의 크기나 화학 성분 혹은 방출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물체가 취한 경로였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오umu아무아처럼 무질서한 중력 도움 궤적을 그리며 태양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면과 완벽하게 정렬된 채 들어왔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500분의 1에 불과한 궤적이었죠. 다시 말해, 마치 비행 계획을 따르는 드론처럼 날아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 근처를 지나 태양계 깊숙이 향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에 대한 이론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 A.B. 로앱는 그 궤적을 기술적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물체의 접근 각도가 정교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기반 및 궤도 망원경의 관측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으며 마치 보이고는 쉽지만 완전히 이해되기는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물체의 기원 지점은 궁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1977년에 악명 높은 와우 신호가 감지되었던 바로 그 우주 영역입니다. 그 신호는 오늘날까지 심우주에서 온 인공적인 전송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태양계에서 관측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물체가 정확히 같은 영역에서 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확률일까요? 추측이 난무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상과학이 아닌 공학적 실현 가능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혜성이나 소행성이 전혀 아니며 기술적으로 개조된 물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진 항성계에서 온 거대한 소행성이 속이 비워지고 내부 기계 장치, 센서 또는 심지어 인공 서식지로 개조되었으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터운 암석에 쌓여 있고 내부 구조를 가리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승화시키도록 설계된 얇은 외부층을 가진 것입니다. 누군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멀리 있는 관측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구의 과학자들에 의해 성간 여행 방법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암석체를 장기 우주 임무를 위한 자연적인 방패로 사용하는 소행성 우주선 말입니다. 그러한 물체는 1km 두께의 지각 아래 숨겨진 휴면 엔진이나 첨단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수천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X 이미지는 웹에서 유출된 분광 데이터와 결합되어 이것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중 하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공 물체라면 그 함의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공개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외계 행성, 먼 은하,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나사 내부의 익명 소식통이 유출한 암호화된 내부 기록은 사만 아틀라스 세계에서 방출되는 광도 곡선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열 방출로 해석되었던 현상이 분명한 변조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는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어쩌면 물체의 자전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스펙트럼 분해를 통해 그 펄스들은 소수열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세티 과학자들이 접촉을 위한 보편적인 수학적 언어로 자주 제안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여러 적외선 대역에 걸쳐 신호등과 같은 전파를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빛의 폭발 사이에서 발견된 침묵의 간격이었습니다. 길고 긴 정지, 마치 무언가가 듣고 있고 응답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사만 아틀라스를 관측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물체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되돌아 관측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사의 반응은 모든 관측 데이터의 즉각적인 봉쇄였습니다. 관측소들은 추적 시도나 새로운 발견의 공개 발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신호를 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부 웹 데이터 유출 이후 나사와 유럽 우주국 양쪽 채널에서 위성 재지정 요청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상적인 보정을 위한 일반적인 재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국방기관, 특히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 우주군에서 지시된 재배정이었습니다.
관측 데이터 유출 후 48시간 이내에 기밀 군사 우주 왕복선인 X-37B가 비공개 임무를 띠고 저궤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 탑재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궤도 경로 재구성은 4만 아틀라스의 예상 경로를 향한 가시선 확보 가능성이 있는 매우 타원형의 궤적을 시사했습니다. 왜 미군은 비정상적인 소행성에 대응하여 가장 기밀스러운 우주 플랫폼을 배치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관측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요격하려는 걸까요? 비공개 회의에서 국방 브리핑은 4만 아틀라스를 새로운 위협 범주 아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기원 미확인 기술체 TUOS. 이 내부 메모들은 결코 공개될 의도가 없었지만 일단 노출되자 많은 이들이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물체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변칙 현상으로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우려로 간주되었습니다. 응당 대응이 필요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려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공물의 가능성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소수였지만 대담한 우주생물학자 집단은 훨씬 더 불안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사만 아틀라스가 단순한 기술 탐사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전통적인 생물학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부는 기계이고 일부는 생물학적 유기체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항성 간 시간 척도에서 진화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생체역학적 합성이라고 알려진 이 개념은 수십 년 동안 비주류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금속 골격, 방사선 흡수 표피, 그리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사용하여 우주 진공 상태에서 생존하는 유기체들 말입니다. 생물학만으로의 진화가 아니라 지능에 의한 진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만 아틀라스의 실체라면 그것은 단순히 보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고 관측할 목표나 목적지 혹은 우리와 같은 행성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함의는 실로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바위나 탐사선, 심지어 우주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로부터 진화하며 또는 더 나쁘게는 관측한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론가들과 천체 물리학자들은 또 다른 불안한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 말입니다. 사만 아틀라스의 방출 펄스, 궤도 각도, 그리고 궤도 정렬은 모두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 존재가 나타난 것은 예정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독립천문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이 물체의 경로는 9개월이 차에 안 되는 시간에 소행성대와 근접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엄청난 중력 상호작용 또는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기동으로 궤적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이제 사만 아틀라스가 마지막 관측 단계, 즉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 만남, 신호 전송, 변형에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반복되는 신호의 구조는 심지어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러 단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현재 5단계 시퀀스 중 3번째 단계에 있으며 최종 단계는 화성과 지구 사이의 정렬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사의 갑작스러운 침묵, 군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제임스 웹의 사라지는 이미지들은 모두 한 가지를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사만 아틀라스에 대한 장기 관측을 위해 고정된 직후 무언가 특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우주 통신망 전체의 장비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 간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뉴 허라이즌스 같은 장거리 탐사선은 물론 보이저 2호와 같은 구형 시스템에서 오는 전체 데이터 스트림이 동시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웹 관측 창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전작이 교란이 발생했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망원경에 집중된 시선에 반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분석가들은 연쇄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주시하던 이들은 더욱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만 아틀라스는 자신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전작이 억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방어 형태였을까요? 스스로를 은폐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만약 이 객체가 태양계 바깥쪽으로부터 오는 통신을 방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고 안 보고를 제어할 능력 또한 가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천체들은 예측 가능한 경로, 즉 타원 궤도, 중력 도움 혹은 붕괴 나선을 따릅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이러한 틀을 깨뜨렸습니다. 유출된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그 궤적은 갑작스러운 비탄도적 이탈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것은 해성의 느린 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궤도 수정이었습니다. 칼텍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중력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그 어떤 모델도 객체의 실제 경로의 정밀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들은 마치 기동처럼 의도적으로 실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쐐기를 박는 격이었습니다. 7월 4일 날카로운 각도 편차가 3i 아틀라스를 특정 항성계인 라이튼 항성계와 정렬시켰는데 라이튼 항성계는 적어도 하나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외성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이 객체가 라이튼 항성계에서 왔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며 이 경로를 수십 년 전부터 계획했다면 3i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통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3i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신호 패턴을 해독한 후 주류에서 벗어난 생물 물리학자 한 무리는 주류 과학계에 의해 즉시 묻혀버린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신호 내부의 주파수 비율은 DNA 암호화의 단편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DNA가 아닌 인간과 호환되는 구조, 즉 유전자 조절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물학적 논리 회로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파레이돌리아일까요? 아니면 3i 아틀라스의 신호가 단순히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메시지라는 뜻일까요? 만약 이 객체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이전에 본 적이 있어서 혹은 더 나쁘게는 생명체의 불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우주 생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관련된 모든 연구실은 연방기관으로부터 중단 및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타국 위성 교란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모두가 이것이 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간 싱젠의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관측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유출된 메모에서는 암호화된 전송을 통해 등고를 오싹하게 하는 한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83 지구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에서 생성한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i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저고해선 펄스에 내장된 파형 구조에서 해독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운트다운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카운트다운이 어떤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지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태양 극대기, 지구의 3i 아틀라스와의 궤도 정렬, 객체가 화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들 중 어느 것도 누군가가 이전에 변칙적 객체 2개의 역사적 데이터와 겹쳐볼 때까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무아무아와 보리스입니다.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7년마다 새로운 객체가 나타나며 각각 점점 더 복잡한 방출을 보이고 지구에 대한 궤적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3i 아틀라스가 더 긴 성간 관측 시퀀스의 세 번째 단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은 지구상의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무언가가 도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3i 아틀라스의 유출된 이미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요소는 객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파편, 아마도 얼음 입자나 먼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보정 작업은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자연적인 객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방식으로 적외선 장창을 가로지르는 완벽하게 선형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이 그림자는 태양광 각도나 배경 복사에 이상하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점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태양광이 아닌 어떤 내부 소스로부터 객체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그림자 자체가 바깥쪽으로 투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중력 렌즈 현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웹팀 내부의 내부 고발자들은 객체가 자체 그림자 생성체로 분류된 내부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전에 과학 문헌에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별빛과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변 공간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편으로 넘어가 시야에서 사라진 지 수주 후 웹 과학자들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잡음에 묻힌 잔여 데이터 깊은 곳에서 천문학자들은 물리적 우주 공통어인 수소선과 거의 동일한 주파수의 반복적인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신호는 12시간 3분마다 반복되었는데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지구 자기장의 자전 주기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수주간의 과거 데이터 교차 참조 끝에 가장 등골 오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정확한 패턴이 1996년 보이저 1호가 헬리오파우즈를 통과하는 동안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전기로 치부되었으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재분석된 결과 현재 3i 아틀라스의 방출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신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반응하는 듯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추적해 오는 듯했습니다. 웹에서 유출된 마지막 데이터 덤프에는 3i 아틀라스의 핵심 방출에 대한 적외선 스펙트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작위적인 열신호, 산발적인 고주파, 복사 폭발, 그리고 왜곡된 픽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처리팀에서 일하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극좌표로 변환한 후 가이아 임무의 별 지도를 겹쳐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름 끼치는 방출 정렬이 상세한 별 지도를 그렸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 주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들은 273만 광년 떨어진 삼각형자리 은하의 일부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최종 정렬이 지구와 다시 연결되어 완벽한 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사만 아틀라스는 우리 은하 바깥에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은하를 가로질러 이곳으로 향하는 경로를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잃어버린 파편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된, 아니 의도된 도래였다. 압도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해성입니다. 우주 파편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사, ISA, ISA, 그리고 웹 컨소시엄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공포가 멍울지고 있었다. 세티 연구소 내부 소식통들은 아무도 기록하려 들지 않는 대화들을 암시했다. 바로 비인간 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사만 아틀라스가 우주선도 아니고 파편도 아니며 심지어 물체도 아닌 오히려 생각, 즉 구조와 움직임, 방사선, 그리고 침묵 속에 암호화된 비생물학적 지능이라는 이론이다. 그것은 중력장을 조작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필요 없다. 그것은 패턴과 위치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광학적 수단으로 관측하지 않는다. 양자 얽힘을 사용하여 시간 너머의 시스템들을 인식한다. 제임스 웹은 외계 우주선을 발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외계의 지성을 발견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해성도 아니고 파편도 아니며 심우주에서 온 무작위 방문자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았다. 움직여서는 안 되고 신호를 방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결코 우리를 응시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만약 사만 아틀라스가 정말 그저 물체 이상이라면, 만약 그것이 신호이거나 지성이거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향해 천천히 나선형으로 다가오는 우주적 지성체라면 제임스 웹은 단지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응을 유발했다. 그것은 그 패턴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관측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응답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지도가 그려졌다.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사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 것이다. 이제 질문은 사만 아틀라스가 무엇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인가? 왜 지구인가?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0, 0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제임스 웹의 말이 옳고 모든 데이터가 그 오싹한 진실을 가리킨다면 이 물체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